사이다 무비튼.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만난 지 1년 만에 프로포즈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내는 몸이 약했고 천식 환자였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을 모두 소화하기 힘들었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집안일만 하고 돈은 내가 열심히 벌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내는 몸이 안 좋을 때가 많았고 그럴 때는 내가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기도 했었다. 직장은 직장대로 다니고 집안일까지 총괄해야 할 때는 몸이 축날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결혼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내의 홀아버지인 장인이 지인에게 속아서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아내는 친정아버지가 너무 안 됐다면서 나한테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사정했다. 나는 독신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이 6천만 원 정도가 있었다. 내가 선뜻 그 돈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될 것 같다고 하자 장인은 눈물까지 흘리며 나한테 고맙다고 했다. 아내도 나한테 많이 고마워했다. 하지만 장인은 1년 후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나와 아내는 아이를 가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내 솔직한 심정은 남들처럼 아이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약한 아내에게는 출산, 육아가 넘사벽이었고 아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없지만 아이가 없어도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둘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치료약을 바꾼 결과 아내에게 맞는 약을 발견했고 조금씩 몸이 호전되면서 보통 사람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가 됐다. 지금까지는 아내의 몸이 걱정돼서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여행도 가고 싶고 가능하다면 아이도 낳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을 무렵 나는 자고 있던 아내가 내뱉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말았다. 그날도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아내는 잠을 자고 있었다. 아내가 추울까봐 담요를 덮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 아내는 건강해지고 나니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많아졌다면서 여러 취미를 갖게 됐는데 간혹가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다. 그 정도의 근거로 불륜이라고 의심하는 건 섣부를 수도 있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내의 핸드폰을 만졌다. 하지만 상간남과 주고받은 대화가 수두룩하게 발견됐다. 그러는 사이 아내가 눈을 떴고 왜 남의 핸드폰을 만지고 그래? 이리 내놔! 라고 화를 내길래 나는 아내에게 불륜하냐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자 아내는 올게 왔다는 듯이 적반하장으로 그게 뭐 잘못이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솔직히 내가 천식 아니었으면 당신 나랑 결혼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고마워할 사람은 당신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장인어른 빚 갚느라고 평생 모은 돈도 내놓은 거 잊었어? 가족이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생색이니? 당신 지금까지 나랑 살면서 좋았잖아. 그럼 이제 나도 좋은 시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됐고 이혼해줘. 아내가 하는 말이 정리가 안 됐다. 이 상황을 따라갈 수 없어서 멍하니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는 불륜남한테 가는 건지 집에서 나가버렸다. 아내가 나간 후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산 것일까? 잠은 자답했다. 문득 정신이 들었고 설마 하면서 통장을 조사했더니 역시나 아내한테 당한 후였다. 내가 독신 시절부터 모은 돈 외에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언젠가 아내가 건강해지면 둘이서 일주일 정도 멋진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에 꾸준히 저축을 해왔었는데 그 돈이 깡그리 사라지고 없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어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장인의 빚까지 갚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다. 그런 와중에 초인종이 울렸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형 부부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집에 잠시 들른 거였다. 있으면서 없는 척 할 수 없었고 현관문을 열자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나를 보더니 두 사람은 무슨 일 있냐며
놀란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다. 형수가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해보라고 했고 아내가 돌변했단 얘기를 하자 형수는 자기가 당한 것처럼 분해했다. 형과 형수는 소꿉친구였고 나한테도 형수는 친누나 같은 존재였다. 내가 예전부터 성실하게 저축을 해왔던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지 하지만 아내를 위해 포기한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내 아이가 없는 대신 형네 조카들을 예뻐하는 것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나를 배신했고 지금 형수는 분노하고 있었다. 형도 화가 난 건 마찬가지였지만 형수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나 이렇게 곱게 그냥 내보내는 꼴은 못 봐 라고 하더니 당장 아무 흥신소라도 찾아가서 아내의 불륜 증거를 꼭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 집에서 내가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면서 자기들 집으로 나를 데려갔고 당분간은 거기서 출퇴근하기로 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형은 그때 내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한 게 혼자 내버려뒀다가는 자살이라도 할 것 같았다고 했다. 의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다. 증거가 갖춰졌기 때문에 아내를 호출하기로 했다. 형과 형수는 내가 혼자 상대하는 게 걱정된다면서 아내와 얘기할 때 본인들도 같이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오래간만에 본 아내는 건강에 자신 있어 보였고 내가 이혼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하자 신이 나서 두말 없이 달려왔다. 같이 살던 집에 들어온 아내는 나를 보더니 빨리 서류에 사인하고 빨리 보내달라고 했다. 내가 이혼 서류를 앞에 갖다 주자 재빠르게 손을 놀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아직 할 얘기 남았어. 너하고 네 불륜남한테 불륜 위자료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세게 나가자 아내는 뭐야? 하는 표정으로 기분 나쁘다는 듯이 쳐다봤다. 5년이나 내 얼굴 보면서 살았으면 위로는 충분히 됐을 텐데 왜 나더러 돈까지 내놓으래? 황당 발언에 순둥이인 나도 열이 받아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형수가 나보다 한 발 앞서서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진수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아프다고 배려받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장인 때문에 자기 통장까지 터내야. 너 힘들까봐 그 좋아하는 아이도 포기하고 그저 너 편하게 살게 하겠다고 뼈 빠지게 일하고 너도 사람이면 그건 알겠지? 근데 배신을 해? 변호사 고용해서라도 반드시 위자료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라고 폭풍 쓴소리를 하자 아내는 형수 기세에 눌린 건지 아니면 변호사란 말에 겁을 먹은 건지 위자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니 도망치듯이 집에서 빠져나갔다. 당연히 불륜남한테는 변호사가 접촉해서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아내와 불륜남은 취미교실에서 만난 모양이었다. 불륜남 직장이 하필 우리 형이 다니는 회사의 하청업체라는 걸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 형이 이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고 회사에 알려지면서 불륜남은 한순간에 폐륜남으로 전락. 상사도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걸 알았는지 고가평가가 바닥을 쳤다. 출세에서 멀어진 건 물론 영업 실적도 하위권으로 몰락. 결국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 전처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남편이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그런 남편을 배신할 수 있냐며 일가 친척까지 모두 전처를 막대먹은 여자 취급했고 인간 말종, 저질녀라며 욕을 먹고 있다고 한다.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자 불륜남하고 돈 문제로 싸웠는지 둘은 헤어졌다고 들었다. 그러자 전처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나한테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며 매달렸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앞으로 나한테 갚아야 할 위자료도 있고 자기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돈이 필요하게 된 아내는 밤낮으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 호전됐던 천식이 심해지면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돈 없고 몸 아프고 힘들게 사는 게 뻔했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일 뿐 인과응보라고 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